안녕하세요. 도란도란부스의 잔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수업을 하지 않고 저에 대한 교육의 철학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압도하고 한류를 대표해 우리나라의 문화를 위상을 계속 드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가장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영어를 그렇게 열성적으로 배우려 하고 학습하는 의지가 진짜 어느 나라 못지않게 손꼽힐 정도로 열정이 진짜 엄청난데 이상하게 발음에 문제 있어, 글을 쓸 때, 글을 읽을 때 좀 뭔가 속 시원하지가 않다라고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려고 합니다. 전에 제 영상에서 조선시대 영어 교재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선조들도 발음을 중시하여 지금의 시대보다 발음이 우수했다는 것도 책과 유튜브로 다양한 정보들로 인해 듣고 알고는 있는데 왜 우리의 발음은 아직도 40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확연한 차이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40년 전만큼 발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진족의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확연하게 나야 되는데 이 40년이라고 하면은 정말 오랜 시간 아닐까요? 근데 발음이 정말 그렇게 막 다르다라고 싶을 정도로 영어의 소리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다시 생각해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는 언어인데 왜 항상 토익, 텍스, 토플, 오픽 등 진급시험, 입시시험 등등 시험을 볼 때에는 그것과 맞는 학습을 찾아 왜 항상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마다 새롭게 영어를 배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많은 학습을 찾아 공부하는 것도 시험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정작 영어는 언어라고 하지만 글의 가장 기초적인 글자의 소리도 모르면서 공부하니까 배울 때마다 단어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게 되게 버거워요. 눈으로 읽지 소리내어 크게 읽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국제 표준 기호부터 사용해서 영어 음원을 듣게 되고 그거를 계속 들어서 공부하니까 책만 닫으면 또 잊어버려. 왜 그럴까요? 특히 아이들이 부모님께 영어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대부분 선생님한테 물어봐, 원어민 선생님이지?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서는 항상 확인해요. 단어 외웠어? 정작 본인은 영어 공부할 때 단어 그렇게 많이 못 외웠으면서 아이들한테 맨날 닥달하고 이제 이런 학습 좀 지겹지는 않으세요? 우리도 한때 학교를 다닐 때 영어 단어 진짜 많이 외우고 문장도 외우고 수어도 외우고 취입식으로 공부하는 거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어 글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단어와 짧은 문장, 짧은 문단을 그냥 비슷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였었지 단어의 글자가 하여튼 8개만 이상 되면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얼버무리지 않나요? 근데 이제는 우리 시대의 영어의 시험이 더 어려워진다고 한대요. 더 영어 시험이 심화된다는 거겠죠? 영어의 소리도 잘 모르면서 억지로 비슷하게 읽는 것으로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험 성적도 글을 읽는 거의 차이에 따라 아예 학습량이 진짜 달라지고 그거와 연관성이 있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 영어를 지도하시는 종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알고 계세요. 자신들의 영어 발음이 원어민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해도 속 시원하게 대화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원어민과 같이 대화를 참여도 잘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에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치려는 의지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작 선생님이라면, 그것도 영어의 전문가인 선생님이라면 외국인과 대화할 때 머뭇거리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이것을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지금까지 영어에 대한 기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외국에 살아보지 않았다면 이러한 문제가 문제로 보일 수 없었는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다시 영어에 대한 학습을 공부해보니 이제는
분명해져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바로 다른 나라에서는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울 때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를 활용해서 학습하고 있어요. 스페인어도 불어도 독일어도 네덜란드 모든 유럽에서 배우는 영어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모국어로 활용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학술과 논문지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글을 영어 글자 아래 쓰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나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영어 글자에 한글을 사용하며 배우는 사람은 학습에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그거는 한글의 규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 우리 국어 시간 때 배운 적 있죠? 글자에는 기역이 있고 아가 붙으면서 가가 되고 아래 이응을 붙이면서 강이 돼. 그러니까 한글에도 엄연히 글자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다루지 않으면서 한글을 그냥 소리 듣는 대로 쓴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확한 발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한글을 보다 정교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써가지고 안 되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아마 요즘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 게 있어요. 영어는 소리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다고요. 네,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쓰긴 하시나요? 글을 쓰고 듣고 쓰고 해야 되는데 자꾸 듣기만 해요. 왜? 영어 소리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자들이 영어를 배울 때 한글을 사용해서 영어를 배우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알파벳의 소리의 기준은 알파벳 글자를 알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의 소리일 뿐이지 영어의 음소와는 매우 다른 소리예요. 손자들의 발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어민이 감탄할 정도로 발음이 좋았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또 부르고 계시는 이 노래는 그냥 글자를 빨리 인지하기 위해 있는 노래일 뿐 영어의 음소와는 전혀 다른 소리를 지녔기 때문에 아무리 그 노래를 100번, 1000번 그 이상을 노래를 불러도 글을 글답게 읽지는 못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출판되는 파닉스 교재를 보면 한글 글자를 조금씩 넣어 글자의 소리를 읽을 수 있게는 하지만 출간되는 파닉스마다 그 소리값들이 다 달라요. 두 번째로는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교재로 공부를 해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학습을 하세요? 원어민 소리를 최대한 접하려고 영어 음원의 책을 듣거나 유튜브의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영어는 언어이기에 모국어로 기반된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올바른 학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국내 파닉스 교재의 대부분의 집필자들은 한국 분들일까요? 아무리 모국어를 바탕으로 파닉스 교재를 제작했다 해도 글자의 규칙을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소리를 다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제1외국어로 사용하는 파닉스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를 해야 글자의 규칙적인 소리를 듣고 다르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고 지도한 미국 파닉스 교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교재로 학습한 결과 생각보다 영어의 글자는 매우 불규칙한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글자의 체계는 한글과도 매우 달라서 솔직히 100% 완벽하게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영어의 음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에 있어요. 여러분, 음소는 아세요? 다 음소로 공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의 음소는 몇 개가 있고 몇 개의 음소가 있어서 우리가 그 소리를 기억해야 될까요? 음소라는 것은 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음름논산의 최소 단위 하나 이상의 음소가 모여 음절을 이룬다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즉 글자의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의 소리인데 이것부터 잘못 배우면 글을 과연 글처럼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선조들 또한 알파벳 글자의 소리로 배우셔서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대화는 하셨고 또 외국인들 훌륭함까지 했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음소의 소리를 정확히 모르면서 파닉스를 하면 안 되네, 배워봤자 시간 낭비일 뿐, 발전도 없다는 둥둥 하는 소리들이 요즘 들리고 있어요. 아니,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파닉스 교재로 공부해야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파닉스는 3개월이면 끝난다, 1년이면 마스터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그러니까 파닉스의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사실들이 많아서 이러한 이견들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돼요. 미국에서도 영어를 배울 때 기본 2년 이상 파닉스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말하면 우리 누구 아시는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파닉스를 안 해도 잘한다고. 네,
무슨 소리세요?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파닉스를 왜 안 배워요? 이름은 6세나 8세부터 시작해서 9세쯤 끝나서 못 배웠던 건 아니고요. 파닉스는 웬만하면 유치원에서 끝나고 공교육에서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럼 어디에 가서 가르칠까요? 공교육에선 당연히 안 배우니까 파닉스를 굳이 안 배워도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파닉스의 원리를 이해해야 글을 더 유창하고 원어민 발음으로 글을 읽고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외국에 오래 살았어도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외국인 사회에서 원어민과 같은 발음으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셋째로는 영어의 음소의 중요성이에요. 미국 파닉스 교재를 기준하여 음소는 총 41개의 소리로 정의하고 있고 이 소리를 한글 소리로 정의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소리는 총 51개의 음소라고 합니다. 이 51개의 음소를 모른다면 당신의 영어의 미래는 정말 암울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새롭게 배우는 영어 시험마다 단어를 매번 계속 처음 공부한 것처럼 공부해야 되니까요. 영어의 글자를 못 읽는다는 것은 앞으로 영어 학습에 있어 읽고 듣고 쓰고 말한 이 모든 영역을 시험 볼 때마다 매번 시간을 투자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하는 거 이제는 어느 정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의 방향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읽지도 쓰지도 못한 학습이 영어 학습이라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다들 답답해만 하시잖아요. 어디 출장이나 진급 시험이 있을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는 느낌으로 받는 압박과 스트레스 이제는 더 이상 받지 말고 글자의 소리부터 배웠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뭐 제가 이 정도는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시는 분들도 꼭 있죠. 왜요? 발음 괜찮으세요? 글자를 원어민과 같이 잘 읽으세요? 그러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유창히 할 때 어떠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들을 때 멋지지 않나요? 그럼 외국에 나갔을 때 내 발음이 그들의 발음과 같이 유창하면 같이 대하는 외국인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힘들게 회사 계약서 만들어서 들고 가면 뭐예요? 발음이 좀 그래서 벌벌 떨며 긴장하면서 대충대충 그렇게 말하는 거 이제는 좀 그렇지 않으세요? 계약만 선선되면 끝인가요? 그럼 계약도 안 할 거예요? 봐요. 어쨌든 결국 영어는 여러분과 함께 평생 따라다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어 시험 공부하는 분들 뭐 대충 읽고 넘어가신 분들 있겠지만 시험 보면 끝인가요? 그때만 살짝 좋은 성적 받아 입사하면 끝이에요?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부서 이동돼서 한동안 잊고 있던 시험 성적으로 나를 해외 영어부로 돌려버리면 그 순간 망했다. 연신 외치고 쓴웃음 지으면서 회사를 다니실 건가요? 우리나라의 영어는 평생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영어 못하시는 분들도 영어의 소중함을 알고 계시잖아요. 왜냐? 이제 영어는 세계 공통 언어이고 해외여행도 자주 나가잖아요. 여행 가서 영어 사용 안 하실 거예요? 가끔 유튜버들이 발음이 안 되면서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은 영어의 간단한 단어로 조합해서 이렇게 영어의 회화를 하려고 보면은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약간 안쓰러운 마음도 들어요. 제스처로 말하는 거 좋기도 해요. 그리고 방법 있지요. 사용해도 돼요. 하지만 자신을 정확히 표현하려면 정확한 발음만이 외국 사람이 기죽고 까불지 않아요. 한마디로 언어의 힘은 바로 발음에 있고 발음이 올바르게 정의돼야 하려면 영어의 음소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원어민들조차 영어 영문학과 유아교육학과나 교육과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도 자신이 사용하는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서 좀 있어 보일 뿐 그들 또한 영어의 소리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예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영문과 4년제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지도하는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6개월인가 1년 동안 지도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왜 그분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4년 동안 배워왔던 학습과는 거리가 너무 먼 교육을 한국이 지도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번째, 국내 파닉스의 저자분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다. 저도 외국에 15년 동안 거주하며 배워왔기 때문에 파닉스 학습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국내 파닉스 교재도 훌륭한 분들께서 제작하신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분들의 노고가 있어 지금까지의 파닉스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지만 그 교재들이 외국에 학습되고 있는 파닉스 교재와 기준이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도 외국에 살지 못했다면
없었다면 이 사실을 알 수 없었겠죠. 아마 어렸을 때 배워왔던 그 학습이 지금도 저에게 의문을 들게 하였고 이제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끝으로 이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글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여길 정도로 훌륭한 글자예요. 이 글자로 우리는 영어의 소리를 바르게 배우고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모든 영어의 영역을 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훌륭한 한글은 언어가 없는 나라에도 한글로 보급하여 지도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시하신 이 글자는 우리 인간에게서 삶의 이유를 주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글자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언어도 아닌 제2 외국어를 영어로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영어의 그 불규칙한 소리들을 글자를 보며 못 읽어 원어책으로 듣고 회화를 듣기만 하여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영어를 배울 때 스트레스 받으며 주입식으로 단어와 문장만을 외워 학습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영어 글자의 온전한 소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글자의 규칙성을 배워 보다 더 이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파닉스 규제는 특별히 문해력과 난독증 있는 분들 그리고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성인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어른들이 영어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영어의 기준이 생기고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배울 때 옳고 그름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요. 영어의 기준을 모른다면 영어의 전문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듣고 그 정보로 아이의 학습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귀천에 상관없이 백성이 자신의 뜻을 자유로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하시고자 만든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영어를 교육한 한 사람으로서 영어를 배울 때 정말 기초가 되는 부분을 신분에 상관없이 돈을 또 얼마나 사교육비에 투자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환경에 따라 영어의 수준이 달라지는 학습이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배워야 할 기초적인 부분을 이렇게 꼭 학습해야만 영어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생각하여 이렇게 교재를 어렵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유한 한글을 지키고자 많은 선조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땀을 흘리고 지키신 이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신이자 혼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지킨 우리의 한글을 영어를 배울 때 사용하면 그 감격은 어떨까요? Conquer the language, conquer the world. 언어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까지 도란도란 북스 대표 조국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